백만장자가 전처를 찾아가 딸을 만난다. 그는 거기서 7살짜리 딸이 바닥을 청소하고 울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사이에 어머니와 그녀의 지금의 남편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백만장자가 다음에 한 일은 도시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를 듣기 전에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서울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동네 중 한 곳에 있는 호화로운 저택의 문을 지날 때 태양이 지평선 위로 지고 하늘이 주황색과 금색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강지훈 씨의 포르쉐 파나메라가 그 문을 지날 때였습니다. 회색 머리카락과 꿰뚫어 보는 듯한 녹색 눈을 가진 45세의 남자는 엔진을 끄고 몇 초 동안 멈춰서서 한때 자신이 집이라고 불렀던 집의 웅장한 외관을 바라보았습니다. 지훈은 거의 1년 동안 그곳에 발을 들이지 않았다. 전처인 수진과의 파란만장한 이혼의 기억은 아직도 그의 가슴에 무겁게 눌려 있었다. 하지만 오늘 그는 상처나 원망보다 더 중요한 이유 때문에 거기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7살 딸 하나, 그의 삶의 빛이었습니다. 지훈은 깊은 한숨을 쉬며 차에서 내려 정문으로 걸어갔다. 흠잡을 데 없는 정원과 무성한 꽃들은 그가 내면에서 느낀 감정의 회오리와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그가 배를 누르기도 전에 문이 열리고 수년간 이 가족을 위해 일해온 집사 민석이 나타났다. 강 선생님, 참 기쁜 놀라움이네요. 민석이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외쳤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 미소에 우울함을 더했다. 안녕하세요, 민석 씨. 하나 보러 왔어요. 계신가요? 집사의 표정은 거의 눈에 띄지 않게 잠시 바뀌었다가 네 선생님, 하나 양이 집에 있습니다. 들어오세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지훈은 민석을 따라 현관으로 들어가면서 실내 장식의 작은 변화를 눈치채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의 사진은 추상적인 예술작품으로 대체되었고 수진이가 너무 좋아했던 꽃향기는 더 남성적이고 우디한 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수진 씨는 준호 씨와 거실에 있어요. 민석이 망설이며 알렸다. 하나에 관해서는 집사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지훈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어린아이의 억눌린 울음소리였다. 그는 민석을 기다리지 않고 소리를 따라갔다. 그의 발소리가 대리석 복도에 울려 퍼졌다. 지훈은 주방으로 모퉁이를 돌 때 그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광경을 보게 되었다. 그의 작은 공주 하나는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솔로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존재를 전혀 모른 채 작업을 계속하면서 그녀의 섬세한 얼굴에 조용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훈은 잠시 동안 움직일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본 것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의 딸은 어린아이답게 놀고 웃고 지내야 할 자리에 있었는데 그녀의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집안일을 하며 눈에 띄게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하나? 그는 감정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그 소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눈을 깜빡이며 고개를 들었다. 아빠? 그녀는 소를 내려놓으며 속삭였다. 지훈은 2걸음 만에 딸에게 다가가 그녀를 껴안았고 그녀의 작은 몸이 자신의 몸에 떨리는 것을 느꼈다. 사랑하는 아가씨, 이게 뭐야? 그는 소녀의 검은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물었다. 하나는 아버지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며 울었습니다. 아빠, 저는 바닥에 주스를 쏟았어요. 엄마가 저녁 전에 치워야 한다고 했어요. 아니면 지훈은 분노의 파도가 마음속에서 치솟는 것을 느꼈다. 그는 하나를 가까운 의자에 조심히 앉히고 그녀 앞에 무릎을 꿇은 뒤 엄지손가락으로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들어봐, 내 사랑, 넌 아무 잘못도 안 했어. 사고는 일어나는 일이고 이렇게 치우는 건 내 일이 아니야. 네 엄마는 어디 있니? 그의 질문에 대답하듯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지훈은 주먹을 꽉 쥐고 딸 앞에서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애썼다. 잠깐 여기 있어, 자기야. 아빠가 엄마한테 이야기할 거야, 알았지? 하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여전히 가볍게 흐느끼고 있었다. 지훈은 일어나기 전에 그녀의 이마에 키스를 했다. 그의 얼굴엔 결의가 가득했다.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그가 마주친 광경은 그의 분노를 더 키울 뿐이었다. 흠잡을 데 없이 스타일링한 금발머리와 완벽하게 매니큐어를 한 38세 여성 수진 씨는 소파에 기대어 앉아 현재의 남편인 준호의 말에 웃고 있었다. 그의 손에서 붉은 와인잔이 위험스럽게 흔들렸다. 수진아, 지훈의 목소리가 날카로운 칼날처럼 공기를 가르며 울렸다. 수진의 얼굴에 떠오른 미소는 얼어붙었고
그녀의 푸른 눈은 놀라움과 어쩌면 두려움으로 커졌다. 지훈아, 여기서 뭐해? 지훈보다 몇 살 어린 운동할 만한 몸매와 가짜 태닝을 한 준호가 일어나서 본능적으로 두 연인 사이에 섰다. 딸을 보러 왔어요. 지훈은 분노를 억제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리고 저는 제게 깊은 충격을 준 것을 발견했습니다. 수지는 커피 테이블에 잔을 올려놓고 숙련된 우아함으로 일어섰다. 무슨 소리야? 하나는 괜찮아 그냥. 무릎 꿇고 주방 바닥 청소하고 울고 있니? 지훈이 말을 가로채며 앞으로 나섰다. 이게 네가 말하는 괜찮음이냐 수진아. 전처의 얼굴은 창백해졌지만 그녀는 금세 마음을 가다듬었다. 극적으로 굴지. 지훈아, 하나는 방금 주스를 쏟았고 그걸 치우는 걸 돕고 있었어. 그녀가 책임감을 배우는 게 중요해. 책임? 지훈은 거의 소리를 지르고 그의 평정심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7살이야 수진아, 7살이야. 그리고 너희 둘은 여기서 술을 마시고 웃고 있는데 우리 딸은 부엌에서 혼자 울고 있니? 준호는 가슴을 펴고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이봐, 친구야, 넌 우리 집에 들어올 권리가 없어. 지훈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의 말을 가로채며 말했다. 내 딸의 안녕에 관해서는 내가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너는 이 일에 개입하지 마. 지훈은 수진에게 돌아서서 내가 보고 있는 게 믿기지 않아. 어떻게 이걸 허락할 수 있어? 어떻게 우리 딸을 이렇게 대할 수 있어? 라고 말을 이었다. 수진은 두 팔을 교차했고 그녀의 얼굴에는 방어적인 표정과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다. 지훈아, 너무 과민 반응이야. 하나는 괜찮아.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걸 알아야 할 뿐이야. 결과? 그녀는 어린애야. 그녀의 역할은 놀고 공부하고 행복해지는 거야. 자기 집에서 하녀가 되는 게 아니야. 그때 하나가 방문에 나타났다. 그녀의 눈은 울음으로 인해 빨갛게 부어 있었고 아빠? 그녀가 작고 두려운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지훈은 딸의 상태를 보고 가슴이 아팠다. 몇 걸음 후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를 들어올리고 꼭 껴안았습니다. 괜찮아요, 내 사랑. 아빠가 지금 여기 있어요. 그는 소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수진이 다가오려고 하자 지훈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더 이상 다가오지 마. 그는 결의에 찬 두꺼운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서 끝납니다. 지훈은 하나를 품에 안은 채 출구를 향해 걸어갔다. 수진 씨는 그를 따라갔는데 그녀의 얼굴은 당황과 불신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지훈아, 뭐 하는 거야? 그냥 데려갈 수는 없잖아. 지훈은 전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 걸었다. 그는 현관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민석을 발견했다. 민석아, 하나의 옷과 필수품을 좀 가져와. 지훈이 집사에게 말하며 목소리를 부드럽게 했다. 나이든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는 듯한 표정을 지은 뒤 재빨리 계단을 올라갔다. 지훈아, 합리적으로 생각해. 수진이 다시 말하며 목소리가 떨렸다. 얘기하자. 성급한 짓은 하지 마. 지훈은 그녀를 향해 돌아서서 그의 내면의 혼란을 반영하지 않는 차분함으로 말했다. 말해? 이제 말하고 싶어? 우리 딸이 널 필요로 할 때 말하고 싶은 마음은 어디 있었어? 아니, 수진아. 끝났어. 하나가 나와 함께 가고 내 변호사가 연락할 거야. 그때 민석이 작은 여행 가방을 들고 돌아왔다. 지훈은 한 손으로 그것을 받고 집사에게 고개를 끄덕여 고맙다고 말했다. 이럴 수 없어. 수진이 소리쳤다.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드러났다. 나는 그녀의 엄마야. 내가 양육권을 갖고 있어. 그리고 저는 아빠예요. 지훈이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리고 저는 제 딸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그는 그 말과 함께 하나와 작은 여행 가방을 들고 집을 나갔습니다. 수진의 절박한 비명소리가 뒤에서 울려 퍼졌지만 지훈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이미 다음 단계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딸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지훈은 하나를 차 뒷좌석에 앉히고 조심스럽게 안전벨트를 맬 때 앞으로 힘든 싸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눈물로 얼룩진 딸의 얼굴을 보니 이제는 차분해진 그는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아빠,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가 작고 주저하는 목소리로 물었다. 지훈은 그녀에게 미소를 지으며 안심시키려고 노력했다. 집으로 내 사랑. 우리는 집으로 가는 거야. 포르쉐가 건물을 떠나자 지훈은 휴대전화를 꺼냈다. 그는 중요한 전화를 해야 했습니다. 그는 전화를 걸자마자 변호사의 이름이 화면에 뜬 것을 보며
인생을 영원히 바꿀 과정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지훈의 포르쉐는 상파울루의 밤을 가르며 달렸고 도시의 불빛이 유성처럼 앞 유리에 반사되었다. 하나는 뒷좌석에서 감정적 혼란으로 지쳐 잠들어 있었습니다. 지훈은 백미러를 자주 들여다보며 그 작은 얼굴에 여전히 눈물이 고여있는 것을 보고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는 운전하는 동안 마음을 졸였다. 오랜 변호사인 동현 박사와의 전화 통화는 짧았지만 강렬했다. 지훈, 당신이 한 일은 충동적이었고 법적으로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어요. 변호사가 경고했다. 하지만 당신이 나에게 말한 것을 고려하면 우리는 긴급 구금을 요청할 근거가 있습니다. 아침 일찍 내 사무실로 오세요. 이제 아드레날린이 가라앉으면서 지훈은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무거운지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선을 넘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은 하나의 모습은 마치 그의 가슴에 난 열린 상처와도 같았다. 아니, 그는 후회할 수 없었다. 그의 딸에게는 그가 필요했습니다. 강남의 고급 빌딩에 있는 자신의 펜트하우스 아파트에 도착한 지훈은 차를 주차하고 하나를 조심조심 깨웠다. 여기 있어요, 공주님. 그는 속삭이며 차 문을 열었다. 하나는 졸린 눈을 비비며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아빠?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아빠 집에 내 사랑, 잠깐 나랑 같이 여기 있을게, 알았지? 소녀는 여전히 반쯤 잠든 채로 고개를 끄덕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야간 근무자 태호 씨는 아이를 안은 지훈을 보고 눈을 크게 떴지만 사업가의 눈빛 하나만으로도 불편한 질문은 피할 수 있었다. 아파트 안으로 들어간 지훈은 하나를 곧장 손님방으로 데려갔다. 넓은 방이었지만 아이를 위한 공간은 분명 부족했습니다. 7살짜리 소녀에게는 하얀색 벽과 미니멀한 장식이 차갑고 인간적이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내일은 너를 위해 이 방을 더 아름답게 꾸며줄게. 알았지? 지훈이 약속하며 하나를 삼켜버릴 듯한 킹사이즈 침대에 눕혔다. 알았어요, 아빠. 그녀는 중얼거리며 이미 부드러운 시트에 몸을 파묻었다. 지훈은 딸의 임에 키스하고 몇 분간 딸이 잠자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는 그녀가 깊이 잠들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문을 반쯤 열어둔 채 방을 나갔다. 복도에 도착한 그는 마침내 벽에 기대어 앉아 긴 한숨을 쉬었다. 하루의 무게가 눈사태처럼 그의 어깨에 떨어졌다. 그는 정말로 그런 짓을 했을까? 사전 통보나 법적 허가 없이 딸을 어머니의 집에서 데려가는 건 어때요? 지훈은 거실로 들어가면서 위스키를 듬뿍 따랐다. 호박색 액체가 그의 목을 태웠지만 그는 거의 느끼지 못했다. 그의 마음은 그 초현실적인 밤의 모든 순간을 되살리며 경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휴대전화 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수진이한테서 온 메시지였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 지훈아. 지금 당장 하나 데려와, 아니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그는 가슴에 분노의 파도가 치솟는 것을 느꼈지만 참았다. 지금 당장 감정을 조절하지 않고 대응하면 상황이 더 악화될 뿐입니다. 그는 대신 수진의 전화번호를 차단했다. 그는 내일 냉정한 판단과 동현 박사의 법적 지원을 받아 이 상황을 처리할 것입니다. 지훈은 그 후 몇 시간을 불안한 깨어있는 상태로 보냈다. 그는 30분마다 하나의 방에 가서 그녀가 괜찮은지 확인했습니다. 그의 일부는 수진이 그녀의 위협을 실행에 옮길까봐 두려워했고, 그러면 경찰이 언제든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오전 5시에 잠들지 못하자 그는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개인 비서인 예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예진아, 너무 이른 시간에 전화해서 미안해. 그녀가 졸린 목소리로 대답하자마자 그는 말을 시작했다. 강 선생님?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녀는 즉시 정신을 차리고 물었다. 네, 그리고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 딸 하나가 지금 저와 함께 있고 얼마 동안 머물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과 내일의 모든 약속을 취소해 주시고 다음 몇 주 동안의 일정을 재조정해 주세요.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해 주세요. 전화의 반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고 지훈은 예진의 효율적인 머릿속에서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것을 실제로 들을 수 있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다른 건 없나요? 그래, 어린이 장식가를 고용해줘. 오늘 밤까지 게스트룸을 공주룸으로 바꾸고 싶어. 돈은 문제가 아니야. 그냥 하나가 오늘 밤 깨면 준비가 돼 있으면 돼. 그만하세요, 강 선생님.
제가 다 처리할게요. 전화를 끊은 후 지훈은 어깨의 무게가 약간 덜리는 것을 느꼈다. 예진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유능한 사람이었고 하나의 전환이 가능한 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녀가 도와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다음 몇 시간은 전화통화와 준비로 흐릿하게 지나갔습니다. 오전 8시 정각, 지훈은 동현 의사의 진료실에 가서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변호사는 주에 깊게 듣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전문가적인 표정이었지만 지훈은 그의 눈빛에서 걱정을 느낄 수 있었다. 지훈 동현 박사가 오랜 침묵 끝에 말을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한 일은 위험했어요. 법적으로 수진이 하나의 1차 양육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녀가 당신을 납치 혐의로 기소할 수도 있어요. 지훈은 피가 식는 것을 느꼈다. 납치? 하지만 나는 그녀의 아빠야. 알아요. 변호사가 달래듯 말했다. 그리고 상황을 감안할 때 당신이 아이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빨리 행동해야 합니다. 오늘 긴급 양육권을 신청합니다. 방치와 아동 학대 가능성을 주장합니다. 연금은 어때요? 지훈이 물었는데 수진에게 매달 후하게 입금해 주었던 일이 갑자기 떠올랐다. 동현 박사는 눈살을 찌푸렸다. 하나가 지금 당신의 보살핌을 받고 있으니 일시 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지훈. 돈을 끊으면 수진이 더 공격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정보를 흡수했다. 무엇이든 해, 동현아. 나는 내 딸을 지키고 싶을 뿐이야. 변호사의 사무실을 나서면서 지훈은 결의와 불안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그는 법적 싸움이 막 시작되었을 때 그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를 떠올렸고 그녀의 순진한 미소와 전날 밤 그녀가 그의 품에 안겼을 때의 신뢰를 떠올렸을 때 그녀를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지훈은 이미 장식 작업을 한창 진행 중인 팀을 발견했다. 복도는 어린이 가구, 화려한 원단과 장난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조직적인 혼란 속에서도 예진은 장군처럼 효율적으로 모든 것을 조율했다. 강 선생님, 그녀는 전문적인 미소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요청하신 대로 오후 늦게 방이 준비될 겁니다. 또한 하나 씨를 위해 옷과 필수품을 주문했습니다. 고맙구나, 예진아. 너 없이는 뭘 할지 모르겠어. 지훈이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했다. 집에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자 지훈은 하나를 학교에서 데리러 가기 전에 중요한 곳에 들르기로 했습니다. 예진은 이미 긴급 이동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가장 가까운 쇼핑몰로 차를 몰고 가서 장난감 가게에 들어갔다. 인형 통로 한가운데에 선 지훈은 완전히 길을 잃은 기분을 느꼈다. 7살 여자아이는 어떤 종류의 장난감을 좋아할까? 그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지난 1년 동안 하나의 삶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놓쳤는지 깨달았습니다. 한 판매원이 그의 당황한 표정을 보고 다가왔다. 도와드릴까요, 선생님? 지훈이 간단히 상황을 설명하자 젊은 여인은 이해한다는 듯이 미소 지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당신 딸에게 딱 맞는 것을 찾아드릴게요. 1시간 후 지훈은 들고 갈 수 없을 만큼 많은 가방을 들고 가게에서 나왔다. 인형, 교육용 게임, 미술키트, 아동도서, 그는 잃어버린 시간을 모두 메우고 싶어 했습니다. 지훈은 하나의 학교에 도착한 후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했나요? 종이 울리고 아이들이 떠나려고 할 때 지훈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학생들 사이에서 작고 연약해 보였다. 그런데 그때 그녀의 눈이 그의 눈과 마주쳤고 그녀의 작은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익세 아빠. 그녀는 소리치며 그를 향해 달려갔다. 지훈은 무릎을 꿇고 두 팔을 벌려 그녀를 환영했다. 하나의 포옹에 힘입어 그는 거의 쓰러질 뻔했고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다. 안녕하세요, 공주님. 그는 그녀를 가슴에 껴안으며 속삭였다. 어떻게 지내세요? 하나는 여전히 그에게 매달린 채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나를 집으로 데려갈 거야? 지훈은 잠시 머뭇거렸다. 아이에게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하나, 내가 잠깐 나랑 같이 있을 거라고 했던 거 기억나? 그는 부드럽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집이 내 아파트가 될 거야. 어떻게 생각해? 하나의 눈이 커졌다.
잔치 같은 거? 지우는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그 비슷한 거요, 그렇죠. 하지만 더 오래요. 그리고 뭐라고요? 집에 당신을 위한 깜짝 선물이 있어요. 하나의 얼굴은 기대감으로 밝아졌고 지우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아마도 그들은 함께 이 폭풍을 헤쳐나갈 수 있을 거예요. 하나가 학교에서의 하루를 들뜨게 떠들고 있는 가운데 지후는 집으로 차를 몰고 가는 동안 조용히 약속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어떤 법적, 감정적 싸움을 겪어야 하든 그는 하나가 마땅히 받아야 할 아버지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들은 한때 가졌던 가족을 더 강하고 진실된 방식으로 재건할지도 모른다. 그 이후에 날들은 지훈과 하나의 감정의 롤러코스터와 같았습니다. 한때 일 중독자 사업가에 고립된 안식처였던 그 아파트는 이제 7살짜리 아이의 활기찬 에너지로 뛰놀았습니다. 예진이 준비한 방은 즉각적으로 성공을 거두었다. 하나는 부드러운 라일락과 분홍색 벽, 성 모양의 침대, 책과 장난감으로 가득 찬 선반을 처음 보았을 때 지훈이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녀의 눈이 빛났다. 아빠, 이게 다 저를 위한 거예요. 그녀는 흥분을 참을 수 없이 물었다. 지훈은 딸의 얼굴에 떠오른 행복함을 보고 감정이 솟구치는 것을 느끼며 미소 지었다. 모두 당신의 것입니다, 공주님. 새로운 왕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나는 방 안을 돌아다니며 모든 물건을 경건하게 만졌다. 마치 눈을 깜빡이면 모든 것이 사라질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 듯했다. 그녀는 공주 티아라가 전시되어 있는 화장대에 다다르자 멈춰 섰고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아빠, 그녀는 주저하면서 말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해도 이걸 다 가져갈 수 있어. 내가 뭔가를 떨어뜨렸을 때 바닥을 청소하라고 하지 않을 거야, 그렇지? 지우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다. 그는 딸 옆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작은 손을 잡았다. 하나, 네, 사랑 잘 들어. 그는 소녀의 눈을 직접 바라보며 말했다. 여기선 절대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을 거야. 사고는 일어날 수 있고 그게 괜찮아. 내 일은 아이로서 놀고 공부하고 행복해지는 거야, 알겠지? 하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글썽였다. 그러자 그는 충동적으로 아버지의 목에 팔을 두르고 꼭 껴안았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그녀는 속삭였다. 지훈은 딸을 꼭 껴안으며 얼굴에 눈물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나의 공주님.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며칠이 몇 주로 이어졌고 새로운 일상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은 자신의 업무 일정을 완전히 개편하여 팀에 더 많은 책임을 위임하고 가능하면 원격으로 작업했습니다. 오전에는 하나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중요한 회의가 없는 오후에는 그녀의 숙제를 도와주고 놀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장밋빛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수진과의 법적 싸움은 막 시작되었고 매우 지쳤다. 동현 의사는 지훈에 대한 방치 혐의를 근거로 가처분 명령을 내렸지만 수진은 싸우지 않고는 포기할 생각이 없었다. 어느 날 오후 하나가 발레 수업을 듣고 있을 때 지훈은 동현 의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지훈, 문제가 생겼어요. 변호사의 목소리는 긴장된 듯 들렸다. 수진이 방역하고 있어. 넌 일 중독자고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고 하나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없다고 주장해. 지훈은 배가 뒤집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그건 말도 안 돼. 나는 하나를 위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꿨어. 알아요. 동현 박사가 달래듯 말했다. 하지만 당신의 실적은 당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판사는 당신이 진정으로 변했고 하나에게 안정적인 집을 제공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보고 싶어 할 것입니다. 전화를 끊은 지훈은 집 사무실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한때 자신이 이룬 모든 업적에 자부심을 느꼈던 서울의 탁 트인 전망은 이제 차갑고 멀어 보였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아파트가 점차 진짜 집이 되어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결심한 지훈은 전화를 들고 모든 것을 바꿀 전화를 걸었습니다. 혜진아, 앞으로 2주 동안 내 약속을 다 취소해. 하나랑 같이 있기 위해 휴가를 갈 거야. 전화 반대편에서는 잠시 놀란 침묵이 흐른 뒤 예진이 물론이죠, 강 선생님. 회의 일정을 다시 조정해야 할까요? 아니면 위임해야 할까요? 라고 대답했다. 할 수 있는 일은 위임하세요. 나머지는 3주 뒤로 미루세요. 그리고 예진 씨,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그 다음 2주는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지훈과 하나는 재결합과 발견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동물원을 방문하고 놀이공원에 갔고 남산에서 피크닉을 했고 심지어 해변으로 작은 여행도 갔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해변에서 그들은 정교한 모래성을 쌓고 있었는데 하나는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빠, 엄마는 왜 나한테 전화 안 해요? 그 질문에 지훈은 놀랐다. 그는 자신의 휴대폰으로 수진의 전화를 차단해 두었지만 그녀가 딸에게 직접 연락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모르겠어요, 자기야. 그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녀는 매일 당신을 생각할 거예요. 하나는 잠시 말이 없이 조심스럽게 모래탑을 쌓았다. 가끔 그녀가 그리워요. 그는 조용히 인정했다. 하지만 저는 아빠랑 있는 게 더 좋아요. 지훈은 목에 덩어리가 지는 것을 느꼈다. 하나, 내 엄마는 너를 정말 사랑해. 그리워도 괜찮아. 서울에 돌아가면 전화할까?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입술에는 작은 미소가 피어올랐다. 좋아요. 언젠가 우리와 함께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초대할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수진과 교양 있는 만남을 갖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였지만 지훈은 딸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물론이죠, 공주님.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봅시다. 서울로 돌아온 후 일상은 지훈이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단순한 일에서 엄청난 즐거움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숙제를 돕는 것, 잠자리에 들기 전 이야기를 읽어주는 것, 주말에 함께 아침 식사를 만드는 것 등이 있습니다. 하나와 함께 살기 시작한 지 한 달 후 지훈은 동현 의사로부터 다시 전화를 받았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변호사가 선언했다. 판사는 당신의 삶의 한 변화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하나의 심리평가도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는 수진의 감독 방문과 함께 당신을 양육할 의향이 있습니다. 지훈은 안도감과 죄책감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그럼 수진 씨는 어떻게 반응했어요? 전화의 반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잘 안 돼요. 그녀는 당신과 통화하고 싶다고 했어요, 지훈. 법정 밖에서 합의에 도달하려고 한다고 했어요. 수진과 마주한다는 생각에 지훈은 속이 뒤집힐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하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좋아요. 그는 동의했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만나기로 해. 아마 내 사무실에서. 이틀 후 지훈은 운명적인 그날 밤 하나를 데려간 이후로 처음으로 수진과 마주 앉게 되었다. 그 대조는 극명했다. 그가 지금 알고 있던 우아하고 자신감 넘치는 여자는 눈 밑에 검은 고리에 검은 머리칼은 평소와 다름없었고 자세는 무기력했다. 그녀는 어때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가장 먼저 물었다. 그녀는 괜찮아, 수진아. 행복하고 건강해. 그녀가 널 그리워해.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내가 망쳤지? 나는 끔찍한 엄마였어. 지훈은 연민의 마음을 느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수진이 하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당신은 실수를 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 모두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입니다. 그들은 수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며 오래된 상처를 꺼내고 실수를 인정하며 천천히 이해의 다리를 쌓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지훈이 주 양육권을 갖고 수진이 정기적인 방문을 하기로 했고 처음에는 감독을 받았습니다. 수진은 떠나기 전 갈아입을게, 지훈아라고 약속했다. 하나를 위해서. 나는 그녀가 마땅히 받아야 할 엄마가 될 거야. 지훈은 그녀가 그 약속을 지키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하나를 침대에 눕히던 중 그 소녀는 그에게 깜짝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빠, 우리 다시 가족이 될까요? 지훈은 생각에 잠긴 듯 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우리는 이미 가족이에요, 내 사랑. 당신, 나, 그리고 물론 당신 엄마도요. 비록 지금은 다른 방식이긴 하지만요. 그리고 알아요? 가족은 다양한 모양과 크기로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미소 지었다. 그녀의 눈은 이미 잠으로 무거웠다. 아빠, 저는 우리 가족을 좋아해요. 지훈은 딸이 잠드는 것을 바라보며 짧은 시간에 얼마나 놀라운 여정을 헤쳐왔는지 돌아보았습니다.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했고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하나의 부드러운 숨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우자
그는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 정확히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직업적 성공과 물질적 소유에 집중하며 쌓아온 그의 삶은 이제 딸의 삶에 진심으로 동참하는 풍요로움에 비하면 너무나 공허해 보였다. 지훈은 자신과 하나에게 묵묵히 약속했다. 미래가 어떻게 되든 항상 그녀의 사랑과 행복을 먼저 생각하겠다고. 지훈은 딸의 이마에 마지막 키스를 한 뒤 문을 반쯤 열어둔 채 방을 나갔다. 한때 너무나 밋밋했던 아파트는 이제 활기로 가득 찼다. 냉장고에는 하나의 그림이, 거실에는 장난감이 널려 있었고 진짜 집의 편안한 향기가 느껴졌다. 지훈은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면서 혼자 미소를 지었다. 여행은 끝나려면 아직 멀었지만 오랜만에 그는 진심으로 내일이 무슨 일을 가져올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지훈과 하나의 삶에는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일상은 점차 굳어지기 시작했지만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지훈은 직장 생활과 아빠로서의 역할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로 결심했지만 이는 그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더 어려운 일임이 드러났다. 어느 수요일 아침, 지훈은 알람 시계 소리와 무언가 타는 냄새에 깨어났습니다. 그는 당황해서 침대에서 뛰쳐나와 주방으로 달려갔고 주방에서는 하나가 의자에 서서 팬케이크를 만들려고 애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 뭐 하는 거야? 그는 소리치며 재빨리 스토브를 껐다. 그 소녀는 죄책감과 실망이 뒤섞인 표정으로 눈을 크게 뜨고 그를 바라보았다. 아빠, 아침 식사를 만들어 드리고 싶었어요. 깜짝 선물로요. 지훈은 가슴이 녹는 것을 느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마음을 진정시킨 뒤 딸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맙구나, 내 사랑. 정말 달콤한 제스처야. 하지만 스토브를 혼자 사용하지 말자고 한 거 기억나? 위험하거든. 하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글썽겼다. 미안해요, 아빠. 아침에 항상 너무 피곤해 보여서 도와주고 싶었어요. 죄책감이 지훈의 배를 주먹으로 때리는 것처럼 밀려왔다. 그는 좋은 아빠가 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자신의 경력을 유지하는데 너무 집중하느라 그것이 하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리 와. 그는 그녀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우리 같이 아침을 만들면 어때요? 안전한 팬케이크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줄게요. 알겠어요? 하나의 얼굴은 미소로 밝아졌고 두 사람은 함께 30분 동안 주방에서 맛있는 엉망진창을 만들었습니다. 지훈은 사무실에 전화해 조금 늦게 도착하겠다고 말하며 딸과 함께하는 이 순간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팬케이크를 먹으면서 약간 비뚤어져 있었지만 모두 맛있었다. 지훈은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다. 나는 혼자서 모든 것을 견뎌내며 슈퍼맨이 되려고 계속 노력할 수 없었다. 그날 오후 그는 임원진과 회의를 예정했습니다. 신사 여러분, 숙녀 여러분. 그는 회의 테이블 주위에 모인 기대에 찬 얼굴들을 바라보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저는 딸에 대한 양육권을 완전히 맞는 동시에 우리가 항상 해왔던 업무 속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저는 이것이 저나 회사 모두에게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방 안에는 걱정스러운 중얼거림이 들렸다. 지훈이 손을 들어 침묵을 요청했다. 저는 회사를 버리지 않을 겁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부 책임을 재분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각자는 역량과 충성심으로 선택되었습니다. 여러분을 더 신뢰할 때가 왔습니다. 그 후 몇 시간 동안 지훈은 팀과 함께 회사의 리더십을 재편했습니다. 그는 CEO로 남겠지만 전략적 결정에 집중하고 더 유연한 일정을 유지하면서 일상 업무를 더 많이 위임할 것입니다. 몇 주가 지나면서 지훈은 이 결정의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공동의 리더십 하에 지속적으로 발전했을 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더 집중하고 스트레스를 덜 받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장밋빛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수진의 방문 감독이 시작되면서 가족 관계에 새로운 활력이 불어넣어졌습니다. 첫 방문은 긴장감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는 어머니를 만나는 기쁨과 아버지를 떠나는 불안 사이를 오갔습니다. 아빠, 여기서 나하고 함께 지낼 거지? 하나는 수진이 방문할 공원에 도착할 때까지 지훈의 손을 잡고 기다리며 물었다. 물론이죠, 공주님. 저는 항상 여기 있어요. 그는 그녀를 안심시켰지만 그의 심장은 쿵쾅거렸다. 수진이 도착하자 잠시 불편한 침묵이 흘렀다. 그녀는 달라 보였다.
더 단순해졌고 예전에 입었던 화려한 화장이나 디자이너 옷이 없었다. 하지만 그는 하나를 보자 눈을 빛냈다. 안녕 내 사랑. 그녀는 팔을 벌리며 말했다. 하나는 잠시 주저하며 지훈을 바라보며 마치 허락을 구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격려하듯 고개를 끄덕였고 소녀는 달려가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그 다음 2시간은 감정의 롤러코스터였습니다. 하나는 수진과 놀면서 즐거운 순간과 불안한 순간을 번갈아가며 보냈고 항상 지훈에게로 돌아갔다. 수진 씨는 딸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눈에 띄는 노력을 했지만 극복해야 할 거리가 있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방문이 끝나고 하나가 그네를 타고 놀고 있을 때 수진이 지훈에게 다가갔다. 고맙습니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를 그렇게 잘 돌봐주셔서, 그리고 저에게 이 기회를 주셔서.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그녀는 우리 둘 다 필요해, 수진아. 우리가 이걸 해낼 수 있기를 바라. 방문은 그 후 몇 주 동안 계속되었고 매번 방문은 전번보다 긴장이 다소 덜했습니다. 하나는 엄마와 함께 있는 게 점점 편안해졌지만 여전히 지훈과 함께 있는 게 더 좋다는 게 분명했다. 어느 날 특히 성공적인 방문을 한 후 하나는 지훈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며 놀라게 했습니다. 아빠, 엄마 바뀌었죠? 지훈은 대답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했다. 그래요, 내 사랑. 그녀가 당신에게 더 나은 엄마가 되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잠시 아무 말도 없이 셔츠 자락을 만지작거렸다. 나는 그녀가 이렇게 있는 게 좋다. 하지만 나는 너와 함께 있는 게 더 좋다. 지훈은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하나, 경쟁이 아니야, 알았지? 네 엄마와 나는 너를 다른 방식으로, 하지만 똑같이 중요한 방식으로 사랑해. 그 소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정보를 처리하는 듯했다. 좋아요. 뭐 물어볼 수 있어요? 물론이죠, 공주님. 다음에 우리 다 같이 피크닉 할 수 있을까? 너, 나, 엄마? 감독 방문의 맥락 밖에서 수진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생각이 지훈을 주저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하나의 눈에서 희망을 본 그는 그것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엄마한테 얘기해볼까, 알았지? 엄마가 동의하면 시도해볼 수 있어. 하나의 미소가 그녀의 얼굴 전체를 밝게 비추었고 지훈은 자신이 내린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지훈은 자신이 미지의 바다를 항해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싱글데디이자 성장하는 회사의 CEO이자 아이를 공동 양육하려는 전 남편으로서의 역할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은 매일의 도전이었습니다. 그는 의심하는 순간이 있었고 자신이 충분히 노력하고 있는지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가 학교에서 돌아온 후 그에게 달려가서 새로운 친구나 배운 교훈에 대해 이야기하며 눈을 빛내며 기뻐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소파에 몸을 담그고 함께 이야기를 읽던 밤, 그녀가 그의 팔에 안겨 편안하게 잠드는 것을 느꼈던 밤. 어느 날 밤, 지훈이 저녁 식사 후 주방을 치우고 있을 때 그는 방에서 하나가 운걸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문으로 다가가서 그녀가 인형을 가지고 놀며 가족 장면을 연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엄마와 아빠가 서로 껴안을 거야. 그녀는 2개의 인형을 모으며 말했다. 같이 살지 않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가족이니까요. 지훈은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 모든 어려움과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는 행복하고 안전했으며 사랑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훈은 침대에 누워 지난 몇 달 동안 겪었던 놀라운 여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저는 아직도 갈 길이 멀고 직면해야 할 과제도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그는 진정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지훈은 입술에 미소를 지으며 새로운 하루가 어떻게 될지 기대하며 잠이 들었다. 왜냐하면 이제 매일이 새로운 모험이었고 하나가 마땅히 원하던 아빠이자 남자가 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였기 때문이다. 가을이 서울에 찾아와 남산의 나무들이 황금빛과 붉은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날씨가 화창한 토요일이었고 공원은 온화한 날씨를 즐기는 가족들로 가득했습니다. 그 가운데 지훈과 하나는 피크닉 바구니를 들고 손을 잡고 걷고 있었다. 엄마가 벌써 왔을까? 하나가 공원을 불안하게 둘러보며 물었다.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불안을 숨기려고 노력했다. 아마도 당신 엄마는 항상 시간을 잘 지키셨거든요. 이번이 세 사람이 함께하는 첫 피크닉이 될 터였는데 하나는 몇 주 동안 이 아이디어를 고집했었다. 지훈은 처음엔 주저했지만 딸의 열정을 보고는 이것이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족으로 지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기회라고 깨달았습니다. 비록 다른 방식이기는 하지만요. 그들은 수진이 호숫가 벤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수줍게 손을 흔들었고 하나는 그녀에게로 달려갔다. 엄마! 어린 소녀가 소리치며 수진의 품에 뛰어들었다. 지훈은 복잡한 심경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하나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그도 행복했지만 수진을 보자 그동안 겪었던 모든 일이 떠올라 아직도 아팠다. 안녕 지훈아, 수진이 인사하며 하나를 품에 안은 채 일어섰다.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안녕 수진아 라고 답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세 사람은 큰 나무 아래의 조용한 장소로 걸어가서 피크닉 담요를 펼쳤습니다. 하나는 곧바로 바구니에서 음식을 꺼내며 지훈이 샌드위치를 준비하도록 도왔다고 떠들었다. 아빠가 토마토를 자르게 했어. 물론 플라스틱 칼로 말이야. 그녀는 자랑스럽게 말했다. 수지는 웃으며 지훈에게 놀란 표정을 지었다. 주방에서 잘하는 것 같군요. 지훈은 어깨를 으쓱하며 입술에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배워야 했어요. 배달만으로는 살 수 없었거든요. 대화가 놀라울 정도로 원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의 학교 생활의 진도, 새로운 친구들, 최근에 시작한 발레 수업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지훈은 수진이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질문을 하고 하나의 흥분한 대답을 귀에 깊게 듣는 모습을 눈치챘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가 근처 호수로 오리에게 먹이를 주러 달려갔을 때 수진은 진지한 표정으로 지훈을 돌아봤다. 지훈, 저는 당신에게 감사드리고 싶었어요.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최고의 엄마가 아니었고 당신은 나를 완전히 밀어낼 권리가 있었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당신은 그러지 않았어요. 당신은 나에게 그녀의 삶에 다시 참여할 기회를 주고 있어요. 지훈은 잠시 아무 말도 없이 멀리서 하나를 지켜보았다. 나는 수진이를 위해 이걸 하는 게 아니야. 그녀를 위해 하는 거야. 하나는 건강하기만 하다면 부모님 둘 다 그녀의 삶에 있어야 해.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글썽였다. 알겠어요. 그리고 이 기회를 낭비하지 않겠다고 약속할게요. 저는 심리치료를 받고 있어요. 왜 제가 그런 행동을 했는지, 왜 일이 그 지경까지 가게 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수진의 목소리에 묻어난 진심에 지훈은 놀랐다. 그는 그녀의 눈을 들여다보았고 몇 달 전에 헤어졌던 차갑고 냉정한 여자가 아닌 진심으로 뉘우치고 변화하려는 결심을 한 누군가를 보았다. 그 소식을 듣고 기쁘네요, 수진 씨. 정말이에요. 나머지 오후는 평화롭게 지나갔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프리즈비 놀이를 해야 한다고 고집했고 곧 그들 셋은 웃으며 잔디밭을 돌아다녔습니다. 잠시 동안 그들은 다시 한번 가족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며 하늘이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기 시작하자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지쳤지만 행복해서 주차장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훈의 무릎에 안겨 잠이 들었다. 정말 평화로워 보이네요. 수진 씨가 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둘이 여기 있는 것이 그녀에게 많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량에 도착하자 잠시 주저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수진은 지훈을 바라보고 이어서 잠자고 있는 하나를 바라보았다. 지훈아, 내가 이미 많은 걸 물어봤지만 이런 순간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 항상 그럴 필요는 없지만 가끔씩은 그럴 수 있지? 지훈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의 일부는 여전히 하나를 보호하고 수진과의 거리를 두고 싶어 했다. 하지만 하나의 부모님이 곁에 계셔서 밝은 미소를 지은 것을 본 다른 한 사람은 그것이 옳은 결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 시도해볼 수 있어. 조금씩, 알았지? 하나가 어떻게 느끼는지,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뭐야? 수진의 고마운 미소는 진심이었다. 고맙구나 지훈아, 정말이야. 집으로 차를 몰고 가는 동안 하나는 뒷좌석에서 여전히 잠들어 있었고 지훈은 그날을 회상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것의 시작,
아마도 그들 모두에게 좋은 일이 될 수 있는 것. 그 후 며칠 동안 지훈은 하나에게 미묘한 변화가 생긴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더 가볍고 행복해 보였다. 이전까지 약간의 불안감을 안겨주었던 수진과의 면회가 이제는 기대되었다. 어느 날 밤 하나가 그를 침대에 눕히던 중 그녀는 그에게 깜짝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빠, 아직도 엄마를 사랑해요? 지훈은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결국 이 질문이 나올 줄 알았지만 그래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하나, 사랑은 복잡해.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고르며 말을 시작했다. 당신의 엄마와 나는 한때 서로를 매우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항상 서로를 사랑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당신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어른들 사이의 사랑은 변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덜 사랑한다는 뜻은 아니고 그저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사랑한다는 뜻일 뿐입니다. 하나는 눈살을 찌푸리며 정보를 처리했다. 그럼 너희들은 다시 같이 살지 않을 거야? 지훈은 슬프게 웃었다. 아마도 그렇지 않을 거야, 내 사랑.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족이 될 수 없다는 건 아니야. 가족은 모양과 크기가 다양하다는 걸 기억나? 하나는 대답에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지금의 우리 가족이 좋아요. 하지만 피크닉처럼 우리 모두가 함께 있는 것도 좋아요. 지훈은 딸의 이마에 키스했다. 나도 좋아, 공주님. 그리고 이런 순간이 더 많아질 거라고 약속할게요. 지훈은 하나의 방문을 닫으면서 수진에 대한 생각이 들었다. 그가 공원에서 본 여자는 몇 달 전 그가 떠난 여자와 매우 달랐다. 그는 이전에는 본 적이 없었던 겸손함과 취약함을 느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지훈은 자신의 여정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를 데리고 간 운명의 밤 이후로 많이 변했습니다. 그는 더욱 현실에 충실한 아버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욱 자상한 사람이 되었고 두 번째 기회를 더욱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지훈은 집무실에서 일하던 중 수진에게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하나가 다음 주 발레 공연에 대해 말해줬어. 보러 갈 수 있어? 지훈은 오랫동안 메시지를 바라보았다. 몇 달 전이었다면 당신의 대답은 자동적으로 아니요 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물론이죠. 그가 대답했다. 하나는 우리 둘 다 그곳에 있는 것을 기뻐할 거라고 확신해요. 부모님이 모두 자신의 공연에 오신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하나의 미소는 지훈이 내린 결정이 옳다는 확신을 주는 신호였다. 공연 당일 지훈과 수진은 관객석에 나란히 앉아 하나가 등장할 때까지 긴장된 미소를 주고받았다. 커튼이 열리고 하나가 무대 위에서 우아하게 춤을 추자 지훈은 자부심과 사랑이 너무나 강렬하게 밀려오는 것을 느꼈고 거의 쓰러질 뻔했다. 그는 수진을 보며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는 것을 보았고 그녀의 얼굴에도 똑같은 자부심과 사랑이 비쳤다. 그 순간 지훈은 과거의 모든 상처와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항상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하나가 얼굴에 큰 미소를 띠고 그들에게 달려가는 모습을 보며 지훈은 깨달음을 얻었다. 앞으로의 길은 쉽지 않을 것이다. 도전이 있을 것이고 의심의 순간이 있을 것이고 심지어 재발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그 자체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동화가 아닌 현실적이고 불완전하며 깊이 있는 인간성의 구원과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쓸 기회를 얻으세요. 그리고 하나가 그들 사이에 있고 그녀의 작은 팔에 모든 힘을 다해 그들을 꼭 껴안았을 때 지훈은 오랜만에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가족은 아니더라도 정말로 중요한 것, 즉 사랑, 이해심,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최선을 다하려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가 된 가족이 되는 미래입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지훈, 하나, 수진은 일련의 변화와 도전을 겪었습니다. 그들 사이의 역동성은 진화하며 새로운 균형을 찾았고 여전히 취약하기는 했지만 보다 조화로운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지훈은 하나의 주요 보호자로 남았지만 수진의 방문은 점점 더 잦아지고 편안해졌습니다. 처음의 긴장감은 전 배우자 사이에서 조심스러운 우호 관계로 바뀌었고 항상 하나의 안녕이 최우선이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하나가 콘도 놀이터에서 놀고 있을 때 지훈은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다. 그는 수진의 전 파트너인 준호였다. 지훈, 너랑 얘기할 게 있어. 전화 저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망설이는 듯
거의 후회하는 듯했다. 지우는 배가 뒤집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준호? 뭐 원해? 준호가 대답하기 전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사과하고 싶어요. 모든 것에 대해서요. 우리가 하나를 대했던 방식, 우리가 행동했던 방식에 대해서요. 저는 제 인생에서 좋은 상태가 아니었고 그것이 무고한 아이에게 영향을 미치게 했습니다. 준호의 목소리에 묻어난 진심에 지우는 놀랐다. 그는 하나가 몇 달 전 그녀를 괴롭혔던 걱정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게 흔들리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사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준호. 지우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어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야, 하나야. 알아요. 준호가 동의했다. 그래서 전화한 거예요. 그녀와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을지 알고 싶어요. 제가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건 알지만 지훈이 가로채며 말했다. 보세요. 거짓말은 안 할게. 그 생각은 싫어. 하지만 하나랑 이야기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볼게. 하나한테 의향이 있다면 우리가 뭔가를 해결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내 조건에 따라 할 거야. 알겠지? 물론이죠, 물론이죠. 준호의 목소리는 안도감에 젖어 들렸다. 고맙구나, 지훈아, 정말이야. 전화를 끊은 후 지훈은 생각에 잠긴 듯 오랫동안 하나를 바라보았다. 7살 아이에게 어른들의 관계의 복잡 미묘한 면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녀가 이해와 용서의 기회를 박탈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녀를 보호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저녁 식사 후 지훈은 하나와 함께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공주님, 준호 기억나세요? 엄마의 당신과 함께 살았던 친구. 하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얼굴이 약간 굳어졌다. 기억해요. 그는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지훈은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오늘 전화했어요.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어 하고 당신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 사과하고 싶어 해요. 하나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그는 사과하고 싶어 해요. 왜요? 자신이 뭔가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지훈이 부드럽게 설명했다. 어른들도 가끔 실수를 하잖아요. 알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 이를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는 잠시 말이 없고 무심코 셔츠 자락을 만지작거렸다. 그 사람하고 꼭 얘기해야 하나요? 지훈은 딸을 꼭 껴안았다. 아니, 내 사랑. 네가 원하지 않는 일은 할 필요가 없어. 네가 결정해야지. 몇 초의 침묵 후 하나는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잠시 생각해 볼 수 있나요? 지훈은 자기 딸의 성숙함을 자랑스러워하며 미소 지었다. 물론이죠. 원하는 만큼만요. 그 뒤 며칠 동안 지훈은 하나가 평소보다 더 사려 깊은 모습을 보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용서에 대한 질문,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질문, 두 번째 기회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지훈은 최선을 다해 대답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의 감정이라고 늘 강조했다. 일주일 후 아침 식사 중 하나는 지훈에게 놀라운 일을 알렸습니다. 아빠, 준호랑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지훈은 커피를 마시다가 거의 목이 메었다. 정말이에요, 공주님? 하나는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와 함께 있을 수 있나요? 물론이죠, 내 사랑, 항상요. 그 회의는 다음 주말에 지훈의 아파트 근처에 있는 가족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예정되었습니다. 먼저 도착한 준호는 몹시 긴장한 모습이었다. 지훈이 하나와 손을 잡고 걸어가자 그 남자는 머뭇거리며 일어섰다. 안녕, 하나.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다. 저를 만나기로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는 격려하듯 고개를 끄덕이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안녕하세요, 준호 삼촌이라고 답했다. 그 세 명은 앉았고 테이블 위에는 불편한 침묵이 감돌았다. 마침내 준호가 말을 시작했다. 하나, 나는 사과하고 싶었어. 내가 너를 대하는 방식, 내가 한 말과 행동에 대해서. 너에게 공평하지 않았어. 너는 놀라운 여자이고 너는 그런 걸 받을 자격이 없었어. 하나는 주에 깊게 듣고 있었고 그녀의 작은 얼굴은 진지했다. 준호가 말을 마치자 그녀는 왜 그런 짓을 했니? 라고 물었다. 준호는 직접적인 질문에 놀란 듯했다. 그는 지훈을 바라보았고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상대방이 대답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나는 공영에 처했어, 하나. 너와는 아무 상관없는 공영에 처했어. 나는 불행했고 그 불행이 주변 사람들, 특히 너를 대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쳤어. 그건 잘못된 일이고 미안해.
하나는 잠시 말이 없이 말을 정리했다. 그러자 두 어른이 모두 놀란 가운데 그녀는 테이블 너머로 작은 손을 내밀었다. 알겠습니다. 저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준호 삼촌. 준호는 내민 손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그녀를 살짝 꽉 쥐었다. 고맙구나 하나. 너는 나보다 훨씬 강하고 현명해. 나머지 회의는 놀라울 정도로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는 심지어 자신의 학교와 발레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떠날 시간이 되자 준호는 진심 어린 미소로 작별 인사를 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우는 자존심을 억누를 수 없었다. 하나, 너는 오늘 정말 대단했어. 그거 알지? 하나는 어깨를 으쓱하며 입술에 가벼운 미소를 지었다. 저는 당신과 엄마가 항상 가르쳐 주신 대로 했습니다. 용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요. 지우는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다. 그의 딸은 겨우 10살이었지만 그에게 연민과 성숙함에 대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날 밤 하나를 침대에 눕히면서 소녀는 지훈을 놀라게 할 만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빠, 엄마를 완전히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훈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공주님, 용서는 어른들에게 까다로운 일이에요. 하지만 저는 노력하고 있어요. 당신 엄마와 저는 새로운 것을, 더 나은 것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어요. 예전처럼 다시 사귀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부모가 되기 위해서요. 하나는 그 대답에 만족해하며 미소 지었다. 좋아요. 잘 자요 아빠. 사랑해요. 나도 너를 사랑해. 나의 작고 현명한 아이야. 지우는 침실 문을 닫으면서 지난 몇 달 동안 그들의 삶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여행은 쉽지 않았지만 결과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는 행복하고 안정적이었으며 지혜와 연민이 날마다 커졌습니다.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잠시 망설인 뒤 수진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하나가 오늘 용서에 대한 교훈을 가르쳐서 생각하게 됐어요. 이번 주에 커피 한잔 할까요? 이야기할 게 많잖아요. 답장은 거의 즉시 왔다. 그럴게요. 고맙습니다, 지훈. 지훈은 소파에 앉아 창문을 통해 밝은 도시를 바라보던 중 평화의 물결이 온몸으로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했지만 오랜만에 그는 두려움이 아닌 희망으로 미래와 마주했습니다. 딸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과 때로는 가장 큰 성장의 순간은 가장 어려운 도전에서 온다는 이해에서 생겨난 희망입니다. 지훈은 입술에 미소를 지으며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며 새로운 하루가 무슨 일을 가져올지 기대했다. 왜냐하면 이제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든 함께 맞설 수 있을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가족으로서 그들이 극복한 시련을 통해 재정이 되고 강화된 가족으로서 말이다. 가을은 겨울로 바뀌었고 지훈 하나 수진에게는 새로운 도전과 발견이 찾아왔습니다. 지훈이 수진에게 청혼했던 커피는 일련의 데이트로 이어졌고 두 전 배우자는 더 이상 낭만적인 사랑이 아닌 상호, 존중과 하나에 대한 최고의 것을 제공하려는 공통된 열망에 기반한 관계를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추운 7월의 어느 오후 지훈과 수진은 도심의 아늑한 커피숍에서 만났다. 그들이 마시는 커피잔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며 마치 과거와 현재를 나누는 얇은 커튼처럼 그들 사이로 피어올랐다. 요즘은 잘 지내세요? 수진이 침묵을 깨며 물었다. 이렇게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풀타임 아빠 역할을 하는 거요?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손 사이로 컵을 돌렸다. 도전적이었습니다. 보람도 있었고 때로는 무섭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과 바꾸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에 슬픔이 번쩍였다. 난 정말 많은 걸 잃었어, 지훈아.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순간들. 수진아. 지훈은 조심스럽게 말을 고르며 말을 시작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중요한 건 지금부터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야. 하나는 너를 사랑하고 그녀는 그녀의 삶에 네가 필요해. 하지만 어떡해요? 수진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이 모든 일이 있은 뒤에 어떻게 하면 그녀에게 어울리는 어머니가 될 수 있을까요? 지훈은 심호흡을 했다. 하루하루 현재에 집중하고 그녀의 말을 경청하고 일관성을 유지하세요. 쉽지 않아요. 믿으세요. 저는 매일 배우고 있어요. 수진은 힘없이 웃었다. 당신은 항상 이 일에 능숙했어요. 아빠가 되는 거 말이에요. 그냥 길을 잃었어요. 야! 지훈이 손을 내밀어 수진의 팔을 살짝 만졌다. 우리는 모두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를 인식하고 더 나아지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들 사이에 뭔가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직 용서는 아니지만 서로를 이해하는 시작이며 서로가 각자의 방식으로 하나를 위해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인정입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수진이는 학부모 선생님 회의에 참석하고 프로젝트를 돕는 등 하나의 학교 생활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어머니와 딸이 유대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느 토요일 지훈이 집에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을 때 하나가 불안한 마음으로 달려왔다. 아빠, 엄마와 내가 한 일을 보세요. 그녀는 손수 만든 사진 앨범을 내밀었는데 앨범의 각 페이지는 반짝이와 다채로운 스티커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지훈은 앨범을 넘기며 하나의 아기 시절부터 현재까지의 사진을 보았는데 그중 많은 사진은 지훈이 가지고 있지 않았다. 아름답네요, 공주님. 그는 진심으로 감명받은 듯이 말했다. 여러분은 정말 놀라운 일을 해냈어요. 하나는 자랑스럽게 미소 지었다. 엄마는 힘든 일이 있어도 내가 항상 사랑을 받는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지훈은 목에 덩어리가 지는 것을 느꼈다. 이는 수진이 과거를 인정하는 동시에 미래로의 다리를 놓는 방식인 의미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날 밤 하나를 잠재운 뒤 지훈은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가 대답하자 그는 안녕하세요라고 말했다. 저는 그저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앨범에 대해서요. 그것은 하나에게 많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요. 수진이 대답하기 전에 전화의 반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그녀의 삶에 참여할 수 있어서요. 그 뒤에 이어진 대화는 길고 감정적으로 격정적이었습니다. 이혼 후 처음으로 지훈과 수진이 실제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당신의 실수, 상처, 두려움에 대해서요. 두 사람이 하나에 대해 느낀 사랑과 그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바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몇 시간 후 마침내 전화를 끊었을 때 뭔가가 바뀌었다. 새로운 시작은 아니었지만 고통스러운 장의 마무리이자 새롭고 탐험되지 않은 무언가의 시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일련의 최초가 발생했습니다. 지훈, 수진 하나가 처음으로 긴장이나 불편함 없이 공원에서 함께 하루를 보낸 날, 수진이 처음으로 하나와 주말을 함께 보냈을 때 지훈은 끊임없이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안정감을 느꼈다. 그 셋이 처음으로 하나의 발레 공연에 함께 앉아 작은 발레리나가 무대를 가로질러 돌며 자랑스럽게 박수를 쳤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장밋빛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재발의 순간도 있었고 양육 결정에 대한 논쟁도 있었고 불안감이 다시 표면화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장애물을 극복하면서 그들은 더 나은 소통을 배우고 서로의 차이점보다 하나의 행복을 우선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느 날 밤 지훈이 하나의 숙제를 도와주던 중 소녀가 지훈을 놀라게 하는 말을 했습니다. 아빠, 엄마가 지금 더 행복해 보인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당신도요. 지훈은 딸의 통찰력에 깜짝 놀라 그녀를 바라보았다. 정말요? 그리고 당신은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는 미소 지으며 눈을 빛냈다. 좋아요. 이제 슬픈 집 하나가 아니라 행복한 집 두 개가 생긴 것 같아요. 하나의 말은 지훈의 머릿속에 며칠 동안 남았다. 그는 모든 도전과 변화 속에서도 실제로 어려운 상황에서 긍정적인 것을 창조해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공원에서 아이스크림을 먹던 중 최근에 생긴 두 사람의 전통. 지훈은 수진과 하나가 서로 웃으며 우스꽝스러운 얼굴을 찡그리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공원의 웅성거림과 새소리에 어우러져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행복의 교향곡을 만들어냈다. 그 순간 지훈은 깨달음을 얻었다. 이혼 후에도 그녀의 삶에서 사랑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변형되어 뭔가 다르지만 전과 마찬가지로 강력한 존재로 진화했습니다. 하나의 대한 사랑, 공동 양육자이자 친구로서 수진에 대한 새로운 애정, 더 나은 아버지가 되면서 발전시킨 자기애, 이 모든 것이 전통적인 유대감이 아닌 상호 애정, 존중, 헌신으로 정의되는 새로운 종류의 가족을 형성했습니다. 두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하나가 두 손을 꼭 잡고 서 있었고 지훈은 수진과 눈빛을 교환했다. 아무 말도 필요 없었다. 그 눈빛에는 이해심과 감사함이 담겨 있었고 딸을 위해 앞으로도 함께 일하겠다는 묵묵한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행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도전이 있을 것이고 의심과 어려움의 순간도 더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지훈은 그들에게 맞설 수 있는 도구와 힘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새롭게 정의된 가족으로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 장은 희망과 성장, 무조건적인 사랑의 장이었습니다. 학년이 끝나가고 지훈, 하나, 수진의 기존 일상을 뒤흔드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나의 학교에서는 교육 캠프로 가는 일주일짜리 여행을 조직했는데 이는 소녀를 매우 설레게 했지만 그녀의 부모님은 엇갈린 감정을 느꼈습니다. 일주일이요? 지훈이 하나가 건넨 승인서를 바라보며 눈을 빛내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네 아빠, 자연에 대해 배우고 하이킹하고 별을 구경하고 제발 가도 될까요? 하나는 흥분해서 펄쩍펄쩍 뛰어다니며 애원했다. 지훈은 그날 오후 찾아온 수진과 눈빛을 교환했다. 새로운 가족의 구조가 형성된 이래로 하나와 이렇게 오랫동안 떨어져 지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글쎄 우리는 이것에 대해 이야기해야 해요 하나. 수진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불안이 깃들어 있었다. 중요한 결정이에요. 하나는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시선을 돌렸고 그녀의 흥분은 약간 줄어들었다. 내가 가는 걸 원하지 않아. 지훈은 딸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었다. 그게 아니에요 공주님. 그냥 이렇게 오랫동안 집을 비운 건 처음이에요. 모든 게 괜찮은지 확인해야 해요 알죠?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다. 좋아요. 하지만 생각해 볼 거예요. 그렇죠? 물론이죠. 사랑해요. 수진이 딸을 껴안으며 말했다. 이제 아빠랑 내가 이야기하는 동안 잠깐 놀러 갈래? 하나가 방을 나가자마자 지훈과 수진은 서로를 바라보며 둘 다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해? 지훈이 긴장한 몸짓으로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물었다. 수진은 한숨을 쉬었다. 저의 일부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다른 부분은 그것이 그녀에게 놀라운 경험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난제를 완전히 이해했다. 알아요. 그녀가 집을 그리워할까봐, 다칠까봐, 그럴까봐 그녀가 우리가 없이도 잘 지낼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건가요? 수진이 슬픈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지훈은 부드럽게 웃었다. 그렇죠, 그것도요. 하지만 어쩌면 그게 그녀에게 좋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우리에게도요. 그들은 그 후 1시간 동안 장단점을 논의하고 학교에서 제공한 정보를 계속 읽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공동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나는 방으로 다시 불려 들어왔다. 그 소녀는 분명히 대답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 하나, 지훈은 진지한 어조로 말을 시작했다. 당신의 엄마와 나는 이 여행에 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의 얼굴은 굳어졌고 거절을 예상했다. 그러자 수진이 웃으며 말했다. 그리고 우리는 네가 가도 된다고 결정했지. 하나의 눈은 놀라움과 기쁨으로 커졌다. 진짜요? 정말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지훈이 확인했다.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가 몇 분이라도 매일 전화해야 하며 교사와 감독관이 정한 모든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소녀는 흥분을 참을 수 없어서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 몇 주는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지훈과 수진은 하나가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출 수 있도록 협력했습니다. 적절한 옷부터 작은 응급처치 키트까지요. 출발 전날 하나의 짐을 챙기는 것을 도와주던 지훈은 목에 덩어리가 잡힌 것을 느꼈다. 그녀의 작은 딸아이는 자라면서 집을 떠나 첫 큰 모험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빠? 하나는 아빠의 생각에 잠긴 표정을 보고 불렀다. 슬프세요?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꼭 껴안았다. 아뇨, 공주님. 당신이 얼마나 자랐는지 생각해 보면요. 어제처럼 제 팔에 안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웃었다. 하지만 난 여전히 당신의 품에 안기기에 적합한가요? 언제나 그렇죠. 지훈이 그녀를 더욱 꽉 쥐며 단언했다. 출발하는 날 아침 지훈, 수진, 하나가 함께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안뜰은 설렘에 찬 부모들과 들뜬 아이들로 가득 찼다.
하나가 반 친구들에게 다가가자 지훈과 수진은 뒤에 남아 지켜보았다. 괜찮을 거예요? 수진이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지훈은 위로의 표시로 그녀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말했다. 그렇죠. 우리 딸은 강하고 똑똑해요. 정말 재밌을 거예요. 작별 인사를 할 때가 되자 하나는 그들에게로 달려갔다. 그는 먼저 수진을 껴안고 이어서 지훈을 껴안고 마지막으로 두 사람을 함께 껴안았다. 너희를 사랑해. 그녀의 목소리는 두 사람 사이에서 흐릿하게 들렸다. 우리도 사랑해. 내 사랑. 수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다. 정말 그렇습니다. 재밌게 놀아요, 공주님. 지훈이 덧붙였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우리는 항상 여러분을 위해 여기 있습니다. 버스가 떠나자 지훈과 수진은 나란히 서서 차량이 구분길을 돌아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다. 어색한 침묵이 그들 위에 흘렀다. 이제 뭐예요? 수진이 약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다. 지훈은 어깨를 으쓱하며 혼란스러움을 느꼈다. 커피 한 잔 어때요? 우리 둘 다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 날은 감정의 롤러코스터였습니다. 하나의 일상적인 전화통화가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었는데 그녀는 자신의 모험, 새로운 우정, 자신이 배우고 있는 놀라운 것들에 대해 흥분해서 수다를 떨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놀랍게도 지훈과 수진은 그 주에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다. 하나의 소식을 논의하기 위한 저녁 식사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긴 대화로 바뀌었습니다. 아시다시피요. 수진이 저녁, 식사 후 공원을 걷던 어느 날 밤 말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지훈은 그녀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무슨 요점이에요? 이거요. 그녀는 그들 사이로 손짓했다. 진정한 친구가 되는 것, 우리 딸의 이익을 위해 진정으로 함께 일하는 부모. 지훈은 생각에 잠긴 듯 미소 지었다. 나도 그렇지. 하지만 우리가 여기 도착하게 되어서 기쁘다. 하나가 돌아오기 전날 그들은 작은 환영 파티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지훈의 아파트를 풍선과 현수막으로 장식했고 공기 중에는 동지애와 애정이 감돌았습니다. 지훈아, 수진이 불렀는데 그녀의 목소리가 갑자기 진지해졌다.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그는 현수막을 걸어두었던 사다리에서 내려오면서 물었다. 포기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하나에게, 그녀의 엄마인 나에게. 내가 가장 받을 자격이 없을 때 두 번째 기회를 준 것에 대해. 지훈은 잠시 말이 없고 그 말을 곰곰이 생각했다. 수진, 우리 모두 두 번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어. 너는 변화하고 더 나아질 의지가 있다는 걸 증명했어. 그리고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봐. 수진은 충동적으로 그를 껴안았다. 짧은 포옹이었지만 감사와 용서,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가 가득했습니다. 마침내 하나가 도착했을 때 그녀는 장식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함께 웃고 화기애애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고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달려가서 그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녀가 소리쳤다. 하지만 정말 대단했어요. 전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리하여 지훈과 수진은 거실에 앉아 하나를 중심으로 그녀의 모험담을 들뜨게 들려주며 서로 이해하는 듯한 눈빛을 교환했다. 그들은 하나뿐만 아니라 그들 스스로도 성장하는 일주일을 겪었습니다. 여행은 끝나려면 멀었습니다. 더 많은 도전이 있을 것이고 더 많은 성장과 학습의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그들은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족으로서 사랑, 이해 그리고 하나를 위해 최선을 다하려는 공통된 열망으로 재정의되고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웃음과 이야기, 그리고 가족 간의 사랑의 따뜻함이 가득한 밤이 깊어지면서 지훈은 깊은 감사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하나에게, 수진에게, 그리고 그들을 여기까지 데려온 놀라운 여정에 불확실하고 두려웠던 미래는 이제 가능성으로 빛났습니다. 쓰여지기를 기다리는 새로운 장은 사랑과 성장으로 가득 차 있었고 인생은 아직도 끝없는 모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갔고 알아차리기도 전에 하나는 9살이 되더군요. 그 소녀는 기뿐만 아니라 성숙함과 주변 세상에 대한 이해력도 커졌습니다. 지훈과 수진은 공동 양육의 새로운 역학관계를 발전시켜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를 축하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하나가 학교 친구들과 공원에서 놀고 있는 동안 지훈과 수진은 근처 벤치에 앉아 딸을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정말 크네요, 이 수진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향수의 빛이 살짝 엿보였다. 어제 일인데 혼자서 그 미끄럼틀을 오르기도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그리고 지금 그녀가 거기에 있어요. 다른 아이들을 이끌어서 그들만 이해할 수 있는 복잡한 게임을 하고 있어요. 수지는 웃었지만 곧 표정이 진지해졌다. 지훈아, 너한테 꼭 말해야 할 게 있어. 그녀의 목소리에 어조의 지훈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돌아봤다. 뭐가 문제야? 무슨 일이 일어났어? 수지는 심호흡을 한 후 말을 이었다. 취업 제의를 받았어요. 좋은 기회인데 부산이에요. 지훈은 발밑에 땅이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부산? 하지만 하나는 어때요? 알아요. 수진이 서둘러 말했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말하는 거야. 너랑 먼저 상의하지 않고는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을 거야. 하나는 우리의 우선순위야. 지훈은 잠시 말이 없이 정보를 처리했다. 수진이 하나를 데리고 다른 도시로 이사하는 것은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다. 그들은 지금의 위치에 오르기 위해 새로운 가족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매우 열심히 일했습니다. 무엇을 하고 싶은가? 그가 마침내 물었다. 수지는 한숨을 쉬었다. 솔직히 말해서요, 모르겠어요. 직업적으로는 엄청난 기회지만 하나와 떨어져 있는 것, 우리가 만든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것, 제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훈은 하나가 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았고 그녀의 웃음소리가 공원 전체에 울려 퍼졌다. 우리는 그녀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죠, 수진이 동의했다. 그래서 먼저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어쩌면 우리가 함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도요? 그 후 며칠 동안 지훈과 수지는 길고 어려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가능한 모든 옵션을 고려했습니다. 수지는 직장을 거절했고 하나는 반년씩 각 도시에서 지냈으며 지훈은 부산에 있는 자신의 회사로 정은을 고려했습니다. 각 시나리오는 고유한 어려움과 복잡성을 가져왔습니다. 어느 날 밤 하나가 잠든 뒤 다시 그 문제를 논의하던 중 지훈에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그는 망설이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 일을 맡고 여기에 남는다면 어떨까요? 수지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이와 같이 회사에서 원격 근무 옵션을 제공하지 않았나요? 대부분 서울에서 일하고 필요할 때만 부산으로 갈 수 있었어요. 수지는 그 가능성에 눈을 반짝였다. 그게 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어디에 머물까요? 아파트를 빌리는 건 비쌀 거예요. 2개의 거주지를 유지해야 하니까요. 지훈은 모든 것을 바꿀 제안을 하기 전에 잠시 주저했다. 여기 머물 수 있어. 내 아파트에는 내가 거의 사용하지 않는 사무실이 있어. 우리가 널 위해 침실로 바꿔줄 수 있어. 수지는 충격받은 듯이 그를 바라보았다. 내가 여기로 이사를 가자고 제안하는 거야? 지훈아, 그게 미친 짓이죠. 알아요. 그는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하나는 우리 둘을 항상 곁에 두고 있을 겁니다. 당신은 임대료를 절약하고 당신의 커리어에 집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글쎄요. 우리는 이미 부모로서 잘 협력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어진 침묵은 길고도 격렬했다. 마침내 수진이 말했다. 안 되면 어떡해? 또 싸우면 어떡해? 지훈은 그녀의 손을 잡았고 그 행동은 두 사람을 모두 놀라게 했다. 그럼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우리가 처리하자. 하지만 수진아, 우리가 얼마나 극복했는지 봐. 우리가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그렇지? 하나를 위해서.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나를 위해서요. 그녀는 부드럽게 동의했다. 수진이 지훈의 아파트로 이사하기로 한 결정은 가볍게 내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몇 주 동안 규칙, 경계, 기대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들은 이 새로운 상황을 헤쳐나가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해 가족 치료사와 상담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그들은 하나와 변화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첫 반응은 순수한 기쁨이었습니다. 그럼 너희 둘이 항상 여기 있어야 한다는 거야? 그녀가 물었고 그녀의 눈은 흥분으로 빛났다. 지훈과 수지는 지훈이 네, 공주님. 하지만 이게 엄마와 아빠가 예전처럼 다시 사귀는 건 아니라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해. 우리는 가족이 될 거야. 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라고 대답하기 전에 서로의 눈빛을 교환했다. 하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성숙함으로 그들을 놀라게 했다. 알아요, 아빠. 친구로서 더 낫죠.
그리고 저는 그게 좋아요. 변화는 점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지훈의 사무실은 수진을 위한 아늑한 방으로 바뀌었다. 서로의 공간과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새로운 일상이 자리 잡았습니다. 물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오랜 습관이 다시 나타나 긴장감을 느낀 순간, 집안 규칙에 대한 논의, 가족 역학의 변화. 하지만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마다 기쁨과 단결의 순간도 수십 번 있었습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아침 식사는 매일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금요일 경기밤은 신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부모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이사한 지 몇 달 후 어느 조용한 저녁, 지훈은 수진이 발코니에서 빛나는 도시를 생각에 잠긴 듯 바라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게 괜찮아요? 그가 그녀 옆에 서서 물었다. 수진은 진심 어린 미소로 얼굴을 밝혔다. 알다시피 내가 이런 말을 할 줄은 생각지 못했지만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완벽히 이해했다. 나도 그래. 이상하지. 우리가 결코 예측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일이 전개되는 거야. 고맙습니다. 수진이 부드럽게 말했다. 이 두 번째 기회를 위해서요. 우리가 이걸 해낼 수 있다고 믿어서요. 지훈은 그녀를 바라보았고 더 이상 자신을 상처 입혔던 전처가 아닌 파트너, 친구, 헌신적인 공동 양육자로 그녀를 보았다. 포기하지 않아서 고맙습니다. 하나가 마땅히 받아야 할 어머니가 되기 위해 싸워줘서요. 그 순간 그들은 거실에서 하나의 졸린 목소리가 아빠, 엄마라고 부르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한 목소리로 우리는 출발했어, 자기야 라고 대답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안으로 들어가면서 지훈은 지금까지 그들이 겪어온 놀라운 여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이혼한 부부에서 사랑과 이해심이 가득한 색다른 가정으로 변화합니다. 그는 미래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지훈은 자신들이 함께라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낭만적인 커플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모험에 참여하는 파트너로서, 즉 하나를 그녀가 받을 만한 모든 사랑과 지원을 받으며 키우는 것입니다. 하나의 10번째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는 소녀의 인생에서 10년이 되는 생일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생의 방향을 바꾼 운명적인 밤 이후로 거의 3년이 되는 생일이기도 했습니다. 지훈, 수진 하나는 새로운 가족의 역학관계에서 독특한 균형을 찾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인생은 새로운 도전을 던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하나가 아직 잠들어 있는 사이에 지훈과 수진은 주방에서 커피를 마시며 생일 파티 계획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그녀는 숲속 모험이라는 주제를 고집해요 라고 말하며 부드럽게 웃었다. 저는 그 학교 캠프가 아직도 그녀의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있다고 생각해요. 지훈은 하나의 여행 후의 설렘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다. 우리는 테라스를 작은 숲으로 바꿀 수 있어요. 식물과 조명을 좀 더 추가해서. 그는 휴대전화 소리에 방해를 받았다. 지훈은 화면에 뜬 이름을 눈살을 찌푸리며 안녕하세요, 동현 선생님? 이라고 답했다. 변호사의 이야기를 듣는 지훈의 표정은 호기심에서 걱정으로 금세 바뀌었다. 수지는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끼며 그를 주의 깊게 지켜보았다. 지훈이 마침내 전화를 끊었을 때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무슨 일이야? 수진이 불안한 듯이 물었다. 지훈은 심호흡을 한 후 회사 문제예요. 전 사업 파트너로부터 소송을 당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의 지적 재산을 훔쳤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라고 답했다. 수지는 숨이 막혔다. 하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물론 아니죠. 지훈이 짜증스럽게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소리쳤다. 하지만 그는 문맥에서 벗어나면 유죄로 보일 수 있는 문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현 박사는 우리에게 견고한 변호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 이후의 날들은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지훈은 변호사들과 회의하고 문서를 검토하고 변론을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수지는 집에서 더 많은 책임을 맡으며 하나의 일상을 최대한 정상적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밤, 지훈이 거실에 있는 임시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있을 때 하나가 잠옷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빠? 그녀는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오늘은 나한테 책 읽어줄래? 지훈은 딸을 바라보며
죄책감을 느꼈다. 그는 지난 3일간 독서를 놓쳤는데 그것은 그들에게 신성한 일이었습니다. 미안해요, 공주님. 그는 피곤한 눈을 비비며 말했다. 아빠는 지금 일로 매우 바쁘시네요. 하나의 얼굴은 굳어졌지만 그녀는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잘 자요, 아빠. 그녀가 떠나려고 돌아설 때 지훈은 마치 자신의 내면에 무언가가 깨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잠깐요, 그는 소리쳤다. 하나는 멈춰 서서 희망에 찬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여기로 와, 한 장 읽어보자. 하나의 얼굴을 밝힌 미소는 그 뒤로 그가 잃어버린 잠의 모든 순간을 같이 잊게 만들어 주었다. 지훈은 하나를 옆에 껴안고 책을 읽으며 과거의 실수를 반복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즉, 일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고 정말 중요한 일을 소홀히 한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은 커피를 마시면서 다음과 같은 발표를 했습니다. 하나, 엄마 사과해야 할 것 같아. 요즘은 멀어져 있었고 그건 엄마에게 공평하지 않아. 수지는 그를 동정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지훈아, 알겠어. 직장에서 힘들어하는구나. 그렇다고 그는 동의했다. 하지만 그게 가족을 소홀히 할 변명은 되지 않아. 지금부터는 명확한 경계를 정할 거야. 일은 사무실에 두고 집에 있을 때는 100% 너를 위해 있어. 하나는 미소 지으며 아버지를 껴안았다. 사랑해요, 아빠. 나도 공주님을 사랑해요. 지훈은 며칠 만에 가장 가벼운 기분으로 대답했다. 재판이 열리기까지 몇 주는 매우 힘들었지만 지훈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정을 재조정하고 회사 내에서 더 많은 책임을 위임했으며 하나와 함께 중요한 순간에는 언제나 함께 있도록 했습니다. 수지는 그녀에게 귀중한 동맹자임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녀는 하나의 생일을 준비하는 일을 대부분 맡았을 뿐만 아니라 지훈이 의심과 스트레스를 받을 때 감정적 지원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재판 전날 하나를 잠재운 후 지훈과 수지는 발코니에 앉아 와인 한 병을 나누었습니다. 기분이 어때요? 수진이 부드럽고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지훈은 밝은 도시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솔직히 말해서요, 겁이 나요. 이 소송에서 지면 회사가 끝날 수도 있어요. 수지는 그의 팔에 위로의 손길을 얹었다. 야, 나봐. 그녀는 지훈이 자신을 볼 때까지 기다리며 말했다. 당신은 이걸 극복할 거예요. 당신은 강하고 똑똑하고 당신 편에 진실이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둘 다 당신을 지지한다는 거예요. 지훈은 감사함이 물결처럼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고맙구나, 수진아. 너희 둘이 없으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우리는 가족이에요. 그녀는 간단하게 대답했다. 좋은 때나 나쁜 때나. 재판 날이 되었고 지훈은 놀랍게도 수진과 하나가 그와 함께 법정에 나가겠다고 고집했습니다. 하지만 학교는 어때요? 그는 하나를 바라보며 물었다. 그 소녀는 어깨를 으쓱했다. 하루라도 아프지 않을 거야. 그리고 아빠가 더 중요해. 지훈은 눈물을 글썽이며 가족을 껴안은 뒤 법정에 들어섰다. 그 이후의 시간은 긴장감 넘쳤다. 주장이 제시되었고 증인들의 진술이 청취되었습니다. 지훈은 변호사가 상대방의 주장을 꼼꼼히 반박하는 것을 가슴이 뛰는 채로 지켜보았다. 마침내 판사가 지훈과 그의 회사에 대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을 때 안도감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코트를 떠나던 지훈은 하나와 수진의 열렬한 포옹을 받았다. 아빠,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하나가 기쁨에 뛰어올라 소리쳤다. 수진은 미소 지으며 그녀의 눈은 자랑스러움으로 빛났다. 축하해, 지훈아. 너는 이 승리를 마땅히 받았어. 그날 밤 그들은 집에서 피자를 먹고 영화를 보며 축하했고 하나는 소파에 앉아 부모님 사이에 껴안았습니다. 딸이 웃긴 장면에 웃는 것을 보며 지훈은 최근 몇 년 동안 성공에 대한 자신의 정의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렇죠. 재판에서의 승소는 중요했죠. 하지만 진짜 승리는 가족이 행복해하는 그 단순한 순간에 있었습니다. 수진이라는 파트너이자 친구가 있어서 하나의 밝은 미소를 보고 인생이 무슨 일을 겪든 함께 헤쳐나갈 거라는 걸 아는 것. 하나가 하루의 흥분에 지쳐 마침내 잠들었을 때 지훈은 그녀를 조심조심 침대로 데려갔다. 그는 거실로 돌아와 수진이 즉흥 파티의 잔재를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고맙습니다.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수진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에요? 모든 것에 대해서요. 지훈이 대답했다.
여기에 있어줘서, 하나의 놀라운 엄마가 되어줘서, 내 친구가 되어줘서, 우리가 겪은 모든 일 이후에도 수지는 애정과 이해심이 가득한 미소를 지었다. 우리는 이제 팀이야, 지훈아. 가족. 다를지 몰라도 그래도 가족이야. 그날 밤 지훈은 침대에 누워서 그들이 겪은 놀라운 여행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실패한 결혼 생활에서 성공적인 파트너십으로 상처와 원망을 극복하고 이해와 상호 지원으로 이어집니다. 물론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했습니다.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의심의 순간도 더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지훈은 자신들이 무엇이든 맞설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독특하고 특별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시간은 흘러갔고 알아차리기도 전에 하나는 13살이 되더군요. 순진하고 상냥하던 그 소녀는 금세 호기심이 많고 때로는 반항적인 10대 소녀로 변해갔습니다. 지훈과 수지는 하나의 독립심과 자신들 아버지로서의 걱정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고 애쓰며 미지의 바다를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지훈이 거실에서 보고서를 작업하고 있을 때 하나가 긴장한 표정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빠, 얘기 좀 할까요? 그녀가 셔츠, 자락을 만지며 물었다. 지훈은 곧바로 노트북을 닫고 온 마음을 딸에게 쏟았다. 물론이죠, 공주님. 무슨 일이야? 하나는 심호흡을 한 후 우리 반에 남자아이가 있어, 루카스. 그 애가 나한테 영화 보러 가자고 했어 라고 말했다. 지훈은 마치 배를 주먹으로 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귀하의 작은 하나가 남자아이에게 관심이 있나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아, 이것이 처음에 그가 말할 수 있었던 전부였습니다. 얼마 후 그는 자신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가고 싶은가요? 하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뺨은 약간 붉어졌다. 그렇죠. 하지만 당신과 엄마가 허락할지 모르겠어요. 그 순간 수진이 방 안으로 들어오자 긴장된 분위기가 금세 느껴졌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하나는 엄마에게 상황을 다시 말했고 엄마는 지훈과 의미심장한 표정을 교환했다. 글쎄요. 수진이 딸 옆에 앉으며 말을 시작했다. 저희 셋이서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이어진 대화는 어색한 순간, 긴장된 웃음, 신뢰, 책임, 경계에 대한 심각한 토론이 뒤섞인 시간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는 영화관에 갈 수 있게 되었지만 몇 가지 조건이 붙었다. 하나는 그녀를 영화관에 데려다주고 데려다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문자 메시지로 정기적으로 연락을 유지해야 했다. 하나가 허락을 받고 활짝 웃으며 방을 나가자 지훈과 수지는 서로를 바라보았는데 그들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움과 우울함이 뒤섞여 있었다. 우리 딸아이가 자라나고 있어요. 수진이 부드럽게 말했다. 지훈은 목에 덩어리가 잡힌 것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 취향엔 너무 빠르네요. 그 후 몇 주 동안 지훈과 수지는 일련의 새로운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이전에 논의 없이 받아들였던 규칙에 의문을 제기하고 더 많은 사생활을 요구하고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하나의 취침 시간을 놓고 심하게 다툰 후 지훈과 수지는 둘 다 지친 채로 현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어렵네요. 지훈이 얼굴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수지는 힘없이 웃었다. 사춘기 전 어린이를 돌보는 일이 회사 전체를 구조 조정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지훈은 유머러스한 힌트에 고마워하며 웃었다. 맞아요. 가끔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너무 엄격하거나 너무 관대한 건 아닌지. 모든 부모가 다 그런 생각을 하겠죠. 수진 씨가 생각에 잠긴 듯 대답했다. 하지만 알아? 우리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 하나는 놀랍고 똑똑하고 연민이 많은 여자야. 우리는 뭔가 옳은 일을 하고 있어.